뭔가 이제 본인들이 생각하셨을 때 저희가 이제 적폐 언론인들의 명단을 좀 뽑아가지고 이런 분들은 걸러야 된다라고 시민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살펴보면 키워드 3입니다. 국민의 미래에 비례를 신청한 분들이 6분인데 여기에 5명이 여당에 몰려있는 거고 그중 한 분이 얼마 전에 사면받은 분이에요. 특히 김장겸 이분의 이름이 눈에 띄는데 과거 악행을 M님께서 소개해 주시죠. 이게 2월 7일자 미디어 오늘 기사 2월 7일 네. 요분이 김장겸 씨 가운데 안경 쓰신 분? 네, 안경 쓰신 분. 이분이 MBC에서 어떤 MBC 여기 일들을 옆에 하셨죠? 얼굴만 나온 사람 얼굴 어디 얼굴? 요 사람 그 지금 누구 같아요? 본인이십니까? 네. 네. 반쪽만 나와요. 제 옆에 김장겸한테 그때 뭐 항의 시위하고 막 이랬던 건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MBC 적폐 시대를 사실상 이끈 몇 사람이에요. 년도예요? 이명박근혜 정권 시기에. 네. 그래갖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정치부장 보도국에서. 네. 2013년 5월부터 2015년 2월까지는 보도국장. 다 높은 자리 같은 높은 날 느낌이에요. 쭉쭉 초고속 승진을 한 거예요. 그리고 네. 2015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는 보도본부장. 그리고 2017년 3월부터는 MBC 사장까지를 하면서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MBC의 뉴스 신뢰도가 완전히 떨어지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군요. 공인지 하여튼 나쁜 짓을 일삼았던 사람이죠. 이 정치부장 때는 대선 그 희대 오보 안철수 논문 조작 아니, 논문 표절 이거 오보해갖고 되게 이슈가 됐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보도국장 시절은 세월호 참사 세월호 참사 때 MBC도 기레기 역할 하고 전원구조 오보할 때 이제 보도국장이었는데 세월호 유족들 폄하하는 발언들 그래서 유족들이 막 이제 그때 뭐 청와대로 행진한다 막 이러니까 뭐 작전 세력이 붙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막 유족이냐 깡패냐 막 이런 류의 발언을 편집회의에서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.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잠수부 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 이것들을 마치 유족들의 조급증이 잠수부의 죽음을 불렀다는 식으로 그때 전국부장이 리포트했는데 그때 보도국장이 김장겸. 2015년 2월에서 17년은 보도본부장이었는데 이때는 최순실 그 국정농단 사건 때 그때 제가 내부 뉴스 모니터링하는 그 노조집행부 간사였는데 정말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MBC가 거의 제일 마지막에 나왔을 거예요. 최순실도 최순실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그랬던 시절에 MBC 뉴스를 망친 사람이거든요. 이 사람이 이번에 출마를 한다는 거예요. 근데 저번에 말씀드렸죠. 이 사람이 그 설 명절 때 특별 사면 받았거든요. 네. 집행유예 받았었던 사람인가요? 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작년 10월에 대법에서 확정이 됐는데 4개월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 사면 시켜준 거예요. 죄명이 뭐였는데요? 부당 노동행위 노조법 위반으로 해서 내부 구성원들 외부로 부당하게 전보한 그런 혐의. 그 혐의는 김장겸의 여러 악행 중에 그냥 실정법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. 그거 플러스 이 사람이 이 편파 왜곡 거의 청와대 방송을 만들었던 장본인이거든요. 근데 이런 사람을 콕 집어서 사면시켜서 이제 지금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려고 비례로 나온다는 비례로 거예요, 신청을 해서 아마도 지금 분위기에 이렇게 신청한 사람이면 사실상 시켜주겠다는 거거든요. 저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 사람이 출마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가 이건 특별하면 그 내부의 MBC의 어떤 방송 정상화를 주문하는 후배 언론인들의 당부 때문에 내가 출마를 하게 됐다. 진짜요?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은 무슨 방송 정상화인데 그 방송 정상화가 KBS 같은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정, 지금의 KBS를 보시면 돼요. 지금의 KBS 같은 걸 만드는 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정이고 방송 정상화. 그럼 이런 사람들이 국회 들어가면 방송 3법에 이런 건 아예 통과되기도 저지하고 막 아니라 지금 선거방송 심의위원회나 방송돈 심의위원회가 그렇게 MBC 죽이기 위해서 하고 있는 행위를 이 국회 가서 아마 그 과방에 가갖고 그 역할들을 하겠죠. 이게 정말로 저희가 오늘 그 총선 직행 다루는 이유 중에 중요한 하나가 그러니까 사실 이제 국회로 진출하는 것도 뭐 언론인이 됐건 어느 직종군이 됐건 직분이 됐건 뭐 직업의 자유라는 것도 사실 있긴 하잖아요. 근데 누가 정말로 누가
어떤 자리에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? 근데 이 그쵸. 김장겸 씨 같은 이런 이미 적폐 그리고 그 사실상 이제 유죄가 다 인정됐던 사람을 사면까지 시켜줘서 국회 입성을 하면 그 상임위 배치가 되는 순간 그 언론파는 그냥 절단 나는 거예요. 왜냐하면 지금은 사실 어찌됐건 간에 현 정권이 그 절대 다수당이 아니지 않습니까?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정치나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언론 문제에 대한 개선 해결책들을 다 그냥 파토내고 있는 판에 그 입법권까지가 같이 주어진다? 그러면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불가역적인 상황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네요. 거죠. 예. 아니 불과 넉 달 전에 유죄 판결 받은 범죄자인데 그거를 넉 달 만에 사면시켜 갖고 네. 죄를 씻어준 다음에 국회 가서 입법하라고 법을 만들라고 하는 이거 자체가 엄청나게 비상식적이잖아요. 네. 이거를 일반 국민들은 좀 납득 못할 것 같고 그 예시가 바로 강서구청장 네. 보궐선거 때 네. 김태우 예비 그 후보가 사실 사면 받자마자 네, 보궐선거 했거든요. 그렇죠. 대패했습니다. 맞아요. 곱게 볼 수가 없죠. 대패. 네,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반성을 안 해요. 그러니까 반성할 우리- 기회가 없잖아요. 벌을 받아야 반성을 하지. 오히려 풀어주는데 더 잘하겠죠 이제. 그러니까 우리 이동관 들어올 때 이동관 과거 자기 방송자 과거에 대해서 하나도 반성하지 않다가 결국 저렇게 쫓겨났잖아요. 네. 우리 이동관 방송자가 기술자다 막 이랬잖아요. 이 사람이 약간 불공정 방송, 편파 방송의 기술자거든요. 네. 이런 사람이 국회에 들어가서 방송사를 또 이렇게 관장하는 위원회에 들어가고 그러니까요. 아, 이걸 봐야 되나요? 저는 진짜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조언을 드리면 아직 비례 신청은 했지만 네. 결정은 아직 안 났죠. 본인이 신청한 거 아 이런 본인이 사람은 진짜 김장현보다 더 잘할 수 있다라고 국힘에 이런 얘기하세요. 사람은 그러면. 진짜 국회의원 되면 안 돼요. 아 국민들이 심판해 주실 거예요. 아.